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슬로에서 베를린 구상의 뒤를 이을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등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예.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한 나흘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오늘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성과가 없어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계속 교착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독단을 했죠. 예,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그럴 때 워싱턴 내에 정치권이라든지 여론 전체가 굉장히 비판 일변도였죠. 모험이다, 도박 같다. 예,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구나라는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심지어는 야당의 대표들도 지금쯤 와가지고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인정하고 잘한 일, 북한과의 평화적인 협상이 제일 잘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비판하던 정치권 내부에서의 논의가 훨씬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적국이 됐다가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올 때에는 대통령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서부터가 진짜 리즈너블하게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의회에서도 북에 관한 청문회라든지 또 북에 대한 어떤 그 행정부나 국무로부터 보고 같은 거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챙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오히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북미 대북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회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져가는 그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의회랑 협력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많죠. 예. 이란 문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사실 속도나 뭔가 급격한 변화는 없더라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이 문제가 예측 가능한 이런 그 에어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어요. 보면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그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골로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안주머니에 있던 그 페이퍼를 꺼내 보이면서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굉장히 그 따뜻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편지를 내보였죠. 여기에서 좀 그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싱가포르 회담 1년이 됐고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그때 회담한 거에 대한 정상끼리 합의된 원칙적인 것을 얼만큼 진전시켰는가라는 의회의 평가가 있기 시작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미국의 이슈의 중심은 미국이 중국과의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 전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3차 정상회담을 좀 하자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이제 추측을 불러오는 게 몇 개의 매체에서 이렇게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시점에 이 친서를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 또 볼턴 보좌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에 어때요? 3차 북미 정상회담 조만간 열릴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미국은 선거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예. 벌써 돌아섰죠. 그렇죠. 예, 지금 초반기에 기선 제압을 해야 되는 시점에 나왔는데 이게 양당에 의해서 이 흐름을 우선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여론의 중심으로 갈 수 있나라는 이런 그 여론 중심의 가치가 있나 여기 따져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모든 중심이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제가 미국의 대중국 이 무역 협상이 어떤 경쟁력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조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유권자들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그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 북한과의 협상이 뉴스 중심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아젠다 순서에서 예. 한 5번째도 잘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죠.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밀려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돌출 행동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이게 이제 선거 일정에 올라타고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있어서는 특별한 일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 현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그 시점서부터 워싱턴 내의 여론 주도층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빨리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아시아 정책을 놓고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 체제를 갖는다라는 부분이 북한과의 정상회담보다 좀 이슈가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북한이 발사체 2번 발사하고 났을 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불협화음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외교 라인 간에 서로 간의 대화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보도들이 많았어서 실제 워싱턴 정가 분위기 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무장관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의 의견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얘기하고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해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아주 전문가들의 중론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하고서 의견이 맞지 않는 보좌관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면서 일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엔조이하기 때문에 그 해임까지는 안 가고 그다음에 한국 여론에서도 존 볼튼의 해임이라는 거를 많이 예상을 하던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존 볼튼 특징이 절대 권력을 넘지 않는 네오콘들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협화음은 중동 문제, 이란 위협을 가지고서 부딪히는 거 보고 결론을 보면은 북한 문제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미 언론에서 보도됐던 김정남 CIA 정보원설에 관한 진위를 물어본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복형에 관한 CIA 관련 정보를 봤다. 내 임기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화해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까지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진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런 부분에서 언급한 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나는 당신하고 협상하는 게 대단히 정직하게 하고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대개 미국의 특징이 이 북한에서 할 때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북한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끼리 앉아 있을 때에 둘의 신뢰가 중요한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의 가까운 친구고 이렇게 좋은 편지가 왔고 변함없고 단거리 미사일 쐈지만은 나랑 약속을 어긴 건 아니고 그래서 난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북미 회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도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교착 상황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 시점에 이제 6월 말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두 분이 만나서 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북유럽 3개 국가를 방문하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평화 모드로 확 갔을 때에 본인이 노벨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엔조이를 했어요. 그 자기 지지 지역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제일 먼저 그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그럼 지지층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환호를 하고 지금 오슬로 선언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낼 때 거기에서 나오는 상징성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노벨 평화상이라는 부분이 머리에 떠올릴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G20이 끝나고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할 때에 아마 미국 쪽에서 곤혹스럽게 내놓는 거는 안 된다. 중국을 봐서는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그 정상회담도 헬싱키 그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 가가지고 아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기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걸 이어서 북한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먼저 회담을 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자라는 게 그래서 존 볼튼도 공은 김정은 위원한테 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걸 놓고 볼 때에는 그 남북 정상 간의 교감과 회담 이것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떠한 성과라도 이번에 서울서 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요. 오슬로 대학에서 한 포럼을 열고 거기에 기조연설을 하는데 어떤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분이 관심이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독일인가 가셔가지고서 북에 대한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판문점 회담이 성사되고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분단 문제에 대한 그 풀어나가는 문제 풀어나가는 이런 입장이 나온 거에 대한 북의 반응이 있었듯이 아마 일부에서는 그 남북 관계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북한에서의 어떤 그 반응이 올지에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지금 6월달 지금을 놓치지 마라. 북에서 어떻게든지 이 반응을 보여달라라는 발언이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 벌써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이 관련 이야기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면 거의 이제 대선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의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지금은 이제 양당의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이 나오고 대개 후보들이 등장을 하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 각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뭐 현역이니까 이제 공화당 후보니까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온 걸 볼 때는 공화당의 이슈는 뭐가가 짐작이 되죠. 경제 챙기기입니다. 돈벌이. 그리고서 자기 지지 기반을 통해서 2016년 이긴 것처럼 난 또 이기겠다라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게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고 구심점이 없고 민주당이 내놓을 만한 이슈도 안 보이고 지도부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니까 초재선급 의원들이 거의 반란에 가까운 저항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편안하게 누구든지 나와라.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8일이죠.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정식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을 뛰어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딱히 후보가 없다. 조 바이든 부통령인가요? 그 분이 가장 유력하다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번에 입씨름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조 바이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두 번에 걸쳐서 부통령하고 민주당의 구시대 인물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많죠.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당 내의 이 유권자의 흐름에는 맞지가 않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지지율로서는 제일 크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만만하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 바이든이 이제 좀 고령이죠. 그다음에 민주당의 구시대 인물이고 뭔가 신선한 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안으로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권력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가고 사실 민주당도 그러한 흐름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조 바이든 의원이 나와가지고 조 바이든은 그 전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쳐다보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 이게 끝까지 이 본선거까지 놓고 볼 때에는 그 좋은 후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만만하다고 봅니다. 미 대선이 사실 이 북한과의 이슈에서는 오히려 좀 북한과의 대화를 더 소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라고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미 대선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미국의 선거는 외교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영향받지를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무역, 교역 면에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제일주의라는 데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문제를 갖고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생각할 때는 미국이 아주 강하게 한국에게 중국이냐 아니면 일본과 미국이라는 이런 관계 쪽으로 오냐라는 선택의 그런 선택을 물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 선거에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대선 국면이 됐다고 하니까요. 우리 정부도 미국 대선에도 뭐 관심이 있겠죠. 특히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정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